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미풍은 속살진다 불타는 눈동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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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빗바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바다는 부른다 정열이 넘치는 정치의 바다여. 깃발은 펄렁펄렁 파랑새 접으나.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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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사랑아. 희망은 멀지 않다 행운의 백기라. 잔디는 부른다 봄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지여. 새파란 지평천리 백마야 달려라. 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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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의 사랑아. 전동 넘어가자 꽃피는 마을로. 네,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 가요 무대를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댁에 계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KBS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연속 기획 가요 무대,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마는 오늘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꽃 피웠던 우리 가요들을 그 시대의 사회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이 감격시대는 1939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마는 제목이 감격시대다 이렇게 되니까 모두들 대부분의 이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도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해방 후에 발표된 노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식민지 시대에 암울했던 그 속에서도 밝고 힘차게 살자는 메시지가 담긴 1939년에 발표된 노래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민장려라는 미명 아래 만주로 또 반도 노동자 공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징용으로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의 모습들을 담은 사진이 지금 자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온 가족이 만주로 이주해 갔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세금을 빙자한 수탈과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그 코 묻은 돈까지도 빼앗아 갔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 가운데 이것은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 하는 삐라의 일종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소개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 지금 저 청남국민학교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마는 제5학년 34번 그리고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해 가지고 34번하고 그 밑에 보면은 축촌동현이라 이렇게 이름을 적은 학생이 이제 매번 돈을 낼 때마다 여기에다 도장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도장을 많이 받으면은 무슨 훌륭한 학생이 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그 돈을 가져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동포들이 참 살기 어렵고 일제 치하에서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고국을 떠난 동포들도 있습니다만은 강제로 끌려간 동포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참 피울음으로 부르던 망향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향설이었고 이별의 아픔을 그린 노래 중에 하나가 울며 헤어진 부산항이었습니다. 이 노래 두 곡을 저희들이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백년설세의 고향설입니다. 한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끝없이 쏟아지는 모란 눈 속에 고향을 불러보니, 고향을 외워보니 가슴 아프다. 소매에 떨어지는 눈도 고향눈, 뺨무에 흩어지는 눈도 고향눈, 타관은 낯설어도 눈은 낯이고, 고향을 외워보는, 고향을 외워보는 젊은 한숨아. 이놈은 붙잡아도 고향 냄새요, 저놈을 붙잡아도 고향 냄새일세. 날이고 녹아가는 모란 눈 속에 고향을 적셔보는, 고향을 적셔보는 젊은 가슴아. 울며 해진 부산항을 돌아본 연락선 난간머리 불러온 달빛
이별만은 슬프구나 이별만은 어렵구나 도그나 종들인 사람 길이 달빛 아래 저 바다 파도만 치고 부산항 간곳은 검은 수평선 이별만은 야속들아 이별만은 우정들아 더구나 못 잊을 사람 길이 사람 길이 네, 저희가 그 광복 50주년 연속 기획을 오늘로 3회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정말 고마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도움 말씀을 보내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들이 그 첫 번째 시간에 목포의 눈물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이 목포의 눈물을 들으신 분 가운데에서 그 가사가 그 원래 가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손목인 선생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이 들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노래 가사입니다. 참으로 오래된 가사지요. 여기 보면은 그 2절 가사 중에 300연 원한풍은 노적봉 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300연이라는 그 연못에 부는 연한풍은 노적봉 밑에 불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300년 원한을 품은 노적봉 밑에 이런 가사였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30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 노적봉을 그린 노랫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검열이 문제가 되자 300연이라는 가공의 연못을 그려서 거기에 원한이라는 항상 그 따뜻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둘러대기 위해서 가사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노래 가사 하나에도 그 당시에 검열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지요. 근데 이러한 핍박 속에서 사회 전체가 짓눌리고 있을 때 1936년 8월에 그 유명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제패했다는 소식이 온 국민을 정말 환희에 들끓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민족의 긍지를 일깨워준 쾌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에도 곧바로 노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을 제패하던 모습과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였다는 최규엽 씨가 부른 마라톤 제패가를 들어보고 그리고 손기정 선수의 당시 육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옛 생각 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감명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드리죠. 그리하여 나는 이기었습니다. 기록의 시간은 2시간 29분 19초 2의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이 승리야말로 내 개인의 달림보단도 우리나라 동포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의 결정인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도가 나은 마라손의 두 용사 우성 빛나는
즐거웁다 이날이여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 공적 그도다 선기정과 남성영웅 찬양의 높은 소리 온 세상을 떨치노나. 그 방금 그 소개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그 마라톤을 제패하고 그럴 때 그 무렵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그 문화 정책이 낳은 소위 신문화라는 그 문화 속에서 서양식 유행에 휩쓸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도 애창되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사실은 그 가사가 조금 틀리고 제목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 나는 17살이에요 하는 곡들도 1930년대 중반과 후반 사이에 유행을 했고 훗날 다시 리바이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죠. 박돌이라는 총각과 갑순이라는 처녀가 서로 사랑을 나눴다 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의 갑돌이와 갑순이의 전신이라고 그럽니다. 김세레나 양과 김용만 씨 두 분이 불러드리고 문희옥 양이 당시에 유행했었다는 나는 17살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그 사기에 적혀있는 일은 아니하기로되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경기도 여주 땅에는 박돌이란 총각과 갑순이란 처녀가 있었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였어.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뿐이요 서로 모르는 척하였어. 모르는 척하였어. 그러는 중 갑순이는 시집을 간다나요. 시집가는 가마 속에 눈물이 흘렸대요. 그러나 그것은 가마 속 일이요 아무런 일 없는 척하였소. 없는 척하였소. 화가 나서 박돌이도 장가를 들었대요. 그 다음 날 서방님은 하늘 높이 우셨어. 갑돌이 마음은 아프고 쓰렸어. 꽃까지는요. 하여도 보았소. 하여도 보았소. 그 후에도 두 사람은 한결같은 옛 생각에 안타까운 상사념을 잊을 수는 없었소. 그러나 것은 마음속뿐이었소.
모르는 척하였어 모르는 척하였어. 나는 가슴이 둥근거려요 아르켜 드릴까요 17살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별빛도 수줍은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나는 마음이 울렁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17살이에요 살며시 오세요 이리저리요 파랑색 꿈꾸는 버드나무 아래로 살며시 오세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꼽아 헤이면 17살이에요 어서 오세요 좋은 사람은 언제나 정다운 버드나무 아래로 그대여 오세요 네, 참 오래된 노래를 저희들이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적 노래인지 몰랐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일제하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 당시에 핍박받던 시대로 봐서는 굉장히 그 밝고 명랑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래가 우리 국민들을 의연하게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새삼 그 노래가 참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1937년 7월 7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중일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 해부터 일본 말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쓰지 말고 당시 조선어입니다마는 조선어를 쓰지 말고 일본 말을 국어로 전부 쓰라 이렇게 강요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이르러서는 조선어 사용을 아주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을 시켰죠. 전부 일본 사람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당시 그 암흑기의 전조라고 할까 이 무렵부터는 지식층에서 유행한 허무와 염세주의가 사회 분위기를 아주 팽배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조 속에서 이른바 서정가요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시대에 불려졌던 노래 대표적인 노래 두 곡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리요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그 슬픈
우리 봐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어주나 휘바람 소리 차라리 잊으리라 맹서하건만 못생긴 미련인가 생각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 외로운 거리에서 울리고 떠나간 그 옛날을 내 오이 잊지 못하나 밤도 깊은 내 거리에 희미한 가로등이여 사랑에 병든 내 마음 속을 너마저 울어주느냐 가버린 옛 생각이 야속한 옛 생각이 거리에 시드는 가슴 속을 왜 이리 아프게 하나 길모퉁이 외로이 선 서글픈 가로등이여 눈물에 피는 한 송이 꽃은 갈 곳이 어느 편이냐 희미한 등불 아래 처량한 등불 아래 죄 없이 떨리는 내 서름을 니라서 알아주려나 심지 불도 타기 전에 제가 된 내 사랑이여 이슬비 오는 밤
밤거리 위에 이대로 쓰러지느냐. 네,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암흑기의 절정을 맞기 직전에 전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염세주의라든가 이제 그 허무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팽배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아주 암울한 분위기였는데 그때 그 서양의 신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문화의 하나인 뭐 술집 문화도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카페가 등장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카페 여종업원인 그 호스테스라는 직종이 새로 생겨났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 호스테스 중에서 봉자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봉자라는 여인이 유부남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 어떻게 그 봉자라는 여성과 사랑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봉자라는 카페의 호스테스가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하던 나머지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다는군요. 그랬더니 그 의사였던 그 유부남이 그 봉자라는 여인을 따라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당시에 그 사회면을 크게 신문에 장식했던 떠들썩한 아마 사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애틋한 사랑이었다 아마 이렇게 정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봉자의 노래라는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난 때문에 그 식구 중에서 그래도 입 하나를 줄이자 그래서 어린 딸들을 말이죠. 그 기생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즘과 달라가지고 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녔답니다. 근데 그 학교 이름이 권번이라고 그러는데 그 권번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권번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된 사람들은 주로 그 웃음을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뭘 했는가?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 다 어려웠으니까요. 동생이라든가 오빠의 학비를 대는 막 그런 그 여성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주인공으로 해서 등장시키는 신파극이 생겼는데 바로 그 지금까지도 뭐 대단한 그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연극인데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였습니다. 이 연극이 동양극장에서 상연이 됐을 때 그 청춘좌라는 그 연극 단체에서 했는데 온통 그 장안의 기생이란 기생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 갖다지요. 그래서 울면은 자신이 기생이라고 그럴까봐 끝까지 울음을 참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두들 손을 잡고 아주 목을 놓아 울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기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극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주제곡을 부른 김영춘 선생의 말을 빌어가지고 오늘 그 당시를 한번 회상을 해보고자 저희들이 김영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뭐 연세가 80이 가까우셨는데 아직도 청춘이십니다. 건강이 아직 좋으시죠? 예예. 네, 선생님 공연을 하시고 나오시면 예. 뭐 인력거라고 그 당시 이제 그 그렇죠. 사람이 끄는 예, 이제 예, 인력거요. 예, 예. 그 인력거를 탄 여인들이 뭐 극장 앞에 아주 많이 와서 기다리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뭐 옛날에 나쁜지 아니라 네. 다 연예인들은 겪은 사실이죠. 예, 인기 가수다 그러면 아마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 저 기생이란 직업도 그러니까 참 쉬운 직업이 아니었겠습니다. 아유, 그 당시에 그 뭐 비참했죠. 네. 그런 처지에 이제 그런 연극이 나왔으니까 기생이 한강 투신 자살로 했죠. 네. 한강에서. 아, 그 봉자라는 여인이 투신 자살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르죠. 이거는. 그 사랑에서 사랑에서 돈에 가사를 품고 투신 자살로 했거든. 그 연극을 보고 자기 신세가 이제 자기하고 똑같거든 입장이. 아, 그러니까 이제 투신 달라 해서. 네. 그러면 오늘 그 1939년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곡으로 불려져서 오늘날까지 정말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홍도야 오지 마라. 지금 김영춘 선생님이 당시 주입을 하셨는데 오늘은 후배 가수인 현철 씨가 나와서 한 곡 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감사합니다. 동거야 웃지 마라 우세게 살자 지극에 핀 꽃에도 향기는 높다. 내 마음 내 행실만 높게 가져오며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꽃다운 이팔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란다. 연지와 분을 발라 다듬는 얼굴 위에 청춘이 바스러진 낙과 신세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점잖은 사람한테 귀염도 받았으며 나 젊은 사람한테 사랑도 했더란다.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 적신적이 몇 번인고 이름조차 기생이며 마음도 그러냐.
밤에도 보았으며 검나른 세력 앞에 아양도 떨었단다.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해지. 한떨기 짓밟 피운 낙과 신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기생의 도리냐. 네, 광복 50주년 연속 기획으로 그리고 가요무대 10주년 기획으로 가요무대는 오늘 그 시절 그 노래에 담긴 얘기와 그 시절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그 시대상을 다시 한번 짐작하게 할 수 있지요. 오늘 가요무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노래한 1932년에 발표됐던 무궁화 동산, 지금은 삼천리 강산 에라 좋구나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가수 모두가 합창단 모두가 같이 부르면서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려고 그럽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